내일 우리 증시 쉬는 날이어서 그 사이에 있을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해지를 하고 싶으시다. 어떻게 좀 포트를 꾸려놓고 내일 휴일을 맞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또 전략에서 힌트 찾아보시죠. 투자의 기술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이 시간에는 FOMC 의사록하고 또 외국인의 수급에서 시장을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장은 어떤 투자의 기술 알아볼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바닥 시그널과 이제 정책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자, 바닥 시그널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국내 시장 쪽에서는 뭐 시장에 이미 좀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보는 차트가 미국의 기술주들이에요. 빅테크 기업들인데, 자, 애플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죠. 자,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미증시 휴장이었죠. 예.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21선 기술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다. 자, 아마존닷컴이라든지 테슬라. 자, 이게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포인트가요. 다음 주,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내일이 6월 1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용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예, 고용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제 사실 종식 이후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실업률에 대한 포인트를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에 실업률이 무려 14%까지의 실업률이 올라왔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4% 이하, 우리가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4% 이하. 자, 이번 다음 주에 발표되는 실업률 고용지표도 일단은 우리가 예상 컨센서스 이하로 좀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는 3.6에서 한 3.5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우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즉 경제 성장률이 얼만큼 강하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물가 상승, 즉 FOMC에 대한 이제 인플레, 그죠?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사실 그 시장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투자처인 우리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 쪽에 작은 좀 이탈로 인한 시장이 약간 좀 침체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다음 주에 크게 이제 미국 실업률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포인트를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자, 사실 우리 국내 시장은 거래소 시장 쪽에서도 이미 바닥을 찍은 상황이죠. 근데 이번 시장에서 이렇게 뭐 V자 반등이 나타나기보다도 매물 소화를 하면서 완만한 계단식 상승이 좀 당분간은 좀 진행이 되겠다.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885포인트 선에서 오늘 수급이 기관 외인들의 매도가 좀 진행이 되니까 일단 단기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하죠. 그래서 종목이 이 정책 모멘텀으로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는 이런 시장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원달러 환율의 동향들을 좀 보게 되면 자, 현재 1240원 7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1300을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점진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종식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그러니까 크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들 관련 종목군들도 강하게 뭐 이렇게 상승이 좀 진행이 되기보다도 이번에 뭐 급등한 섹터들의 이제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 약간 뭐 수익 실현을 한다든지 약간 좀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겠고요. 그래서 환율은 1230원에서 1260원 이렇게 좀 안정권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외인들의 매매 동향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예. 자, 1240원대면 우리가 선물 지수가 자, 그동안 이제 급락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추세 이제 변곡점 자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350.90포인트로 좀 진행이 되는데 외인들이 오늘 한 1,500억의 이제 매도가 나오니까 이 강하게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가 유입되니까 강하게 일단 상승이 좀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 증시가 대외 악재가 좀 없는 구간에서 우리 시장에서 좀 상승에 대한 좀 기대를 했던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은 이제 수급 동향들, 외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상승, 그리고 매도를 하게 되면 빠지는데 여기에 좀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 좀 드렸지만 이런 바닥권에서 오히려 이제 외인들이 매도를 할 때 시장은 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외인들이 매수를 할 때 오히려 역발상 매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종목별로 급등한 종목이 있으면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데 거기서 좀 줄이고 다시 밑에서 매수하는 이런 좀 그 한 종목 안에서, 업종 안에서 좀 빠르게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게 되지 않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추세를 타고 좀 여유 있게 대응하는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종목별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는 게 또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 이게 뭐 급등이 나오지 않죠. 근데 자, 지난 5월 중순경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전고점까지 오니까 좀 쉬어가는 비추세 국면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자, 우리가 21선과의 이격 조정이 나오면 이것 또한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지난 3월 달에 저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상황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19만 원권을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시장 모멘텀이 있지만 이게 강하게 뻗어올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곧 바닥을 높이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아도 지금 N자형 눌림 조정이 나왔죠. 이런 타이밍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양봉에 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손실이 날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음봉에 매수하는 이런 지금 시장에 따라 틀리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음봉에 매수할 수 있는 대형주의 매매 포인트를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LG화학도 보겠습니다. LG화학도 급락 나올 때 지난 3월 달에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4월 말경에 또 이제 매수 포인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가능하다. 추세가 깨졌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N자의 계단식 상승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유한 투자자들은 그대로 계단식으로 단기 추세를 유지하는 전략, 그죠? 홀드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낙폭과대를 보게 되면 HLB가 조금 이제 쉬어가지고, 그죠? 근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액면 분할 상한가 기록하는 이 노스스 같은 경우는 또 정고점 넘어간단 말이에요. 추세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우리가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추세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는 넘어간다, 이렇게 정고점을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LNF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좀 눌림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신고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 섹터는 어디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용기 있는 투자자가 이제 미인을 얻듯이 이런 구간에서 따라가는 보다도 이제 급등한 종목군들이 이제 눌림 구간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정책 모멘텀으로 우리가 보세요. 자, CS 베어링, 자, 이런 종목군들이 이 바닥권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바닥권에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CS 베어링이 24% 급등이 나오면 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리 이 급등이 나와도 따라가는 전략은 아니고요. 이 종목이 다시 거래가 줄어들 때 눌림에서 매수하는 타이밍,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CS 윈드라든지 동국 SNC라든지 바닥권에 타이밍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낙폭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낙폭과대 종목군데 이러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동국 SNC도 마찬가지고 CS 베어링도 마찬가지고요. 올라오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바닥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저런 타이밍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내일은 이제 휴장이지만 제가 이제 목요일, 우리 이제 투자의 기술 할 때, 또 다시 이제 그때는 종목에 대한 좀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유를 해서 얼만큼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제가 또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전략은 여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전략,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전략과 오늘도 유효한 관점이에요. 우리 시장은 이미 바닥이 나온 상황이고 미국 시장이 이제 바닥에 어떤 시그널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고용 지표를 발표하기 때문에 저는 실업률이 한 3.5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술적 타이밍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오늘도 제시한 전략 그대로 유지하는 관점으로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